네, 안녕하세요. 우연TV의 우혜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최적의 건강 솔루션 스피닝 바이크인 25센트 라이드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오하운 하셨나요? 자, 오하운이라는 뜻을 아직 모르신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요즘에 유행인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하루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우리 인스타그램에 여러 가지 태그를 검색을 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운동은 무려 1600만 개나 올라와 있고요. 오하운도 8.3만 개, 운동 스타그램 593만 개, 바디 프로필 요즘 아주 유행이죠. 249만 개 이렇게 많은 피드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 갑자기 운동이란 키워드가 많이 떴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가히 운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1989년도에 일주일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약 40%도 안 됐는데요. 점점 증가하더니 2014년에는 54.8%, 2019년에는 66.6%, 아마 지금은 한 70%가 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30분 이상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냥 이 운동을요, 요즘에는 홈트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거의 75%에서 80%가 홈 트레이닝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그저께까지만 해도 홈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자전거를 타면서도 지금도 홈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려 1600명에게 물어봤는데도 홈트레이닝을 다 해본 경험이 있을 만큼 집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대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홈트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그냥 맨몸 운동을 하기보다는 장비빨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최근 1년간 운동용품을 구매한 금액이요, 30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 무려 20%가 넘습니다. 저도 이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제가 한 3월 달쯤에 이사를 한 이후에 집에 운동기구를 산 것만 꽤 금액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사를 하게 되면, 내가 꼭 집에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 같은 사람들도 운동용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도 집에서 흔하게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요,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운동은요, 바로 스피닝이라는 운동입니다. 왜 스피닝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피닝이라는 운동은요, 20대 여성이 선호하는 GX 중에 2등입니다. 첫 번째는 요가고요, 두 번째가 스피닝인데요. 자, 왜 이 스피닝을 선호할까라고 본다면, 60kg 성인이 1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칼로리 소모가 무려 끝판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크로스핏도 1시간에 472칼로리 정도인데요. 스피닝, 실내 바이크 같은 경우는요, 무려 708칼로리가 소모가 된다는 연구 데이터 결과가 있으니 이만큼 같은 시간을 운동을 하더라도 칼로리 소모가 많은 이 스피닝을 추천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우리 여러 가지 건강 쪽이라든지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릎 관절 등의 부상 위험에서도요, 실내 바이크는 아주 안전하고요. 배우기 쉽고 혼자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도 실내 바이크가 가능하고요.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강화, 대부분은 이 둘 중에 하나씩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내 바이크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 언제든 할 수 있냐? 내가 운동을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는 관계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실내 바이크는 아주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 한 4가지의 기준점에 있을 때 가장 타당한 그런 운동 방식은 바로 이 실내 바이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우리 스피닝, 실내 바이크를 타게 되면요, 제일 먼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회 심장 박출량이 증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심장이 한번 수축을 했을 때 피를 뿜어내는 피의 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몸 끝까지, 예를 들어서 심장에서 가장 먼 발 끝까지도 피가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박출량이 증가가 되고요, 심장 박동수도 향상이 되는 데 도움을 주고, 심장의 근육이 발달하는 데도 물론 도움을 주고요, 심장 기능이 전체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폐 건강을 보면요, 최대 산소 흡입량이 증가가 되고요, 폐활량이 증가가 됩니다. 이게 유산소 운동의 효과들이거든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아까 근력 증가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하체 근육은요, 우리 몸 전체 근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퇴사두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근육이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체 근육이 튼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스피닝은 하체 근육에도 큰 도움을 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 유산소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체의 전신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감소, 특히 지방 중에서도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스피닝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요, 앞에 말씀드렸던 건강 정보와는 관련이 없는 제품 추천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제품은요, 바로 25센트 라이드 스마트 바이크입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안전과 안정을 두 가지 모두 잡았고요, 저소음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칼로리 소모의 끝판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스마트 바이크랑은 다르게 아주 명품 스마트 바이크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스마트 바이크의 가격은요, 일반적으로 한 번에 구매를 하게 될 경우엔 152만 8천 원인데요. 아메이 현대카드로 구매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요, 선결제를 29만 8천 원을 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36개월 동안 35,900원이라는 금액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36개월 동안 비용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부담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따로 스피닝 클래스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유료로 결제를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안전과 안정입니다. 자, 이 바이크의 무게는요, 50kg입니다. 그래서 엄청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의 무게가 되어야지 우리가 스피닝을 하게 되면 격렬하게 율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 율동을 할 때 스피닝 자전거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50kg의 바이크 무게가 되어 있고요. 150kg까지도 하중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몸무게가 좀 나간다 하더라도 누구나 부담 없이 탈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휠이 있는데요. 이 휠이 알루미늄 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알루미늄 휠 11kg 정도인데요. 대부분 다른 스마트 바이크들을 보시면은요, 20kg의 스틸 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운동 강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 휠의 무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기술력이 나오는 거죠. 20kg까지 아니고 11kg의 알루미늄 휠을 써서도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강도를 더 높게 만들어서 우리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초보자는 조금 더 쉽게 운동이 가능하고 숙련자는 더 힘들게 운동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알루미늄 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소음 구조인데요. 자, 이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집에서 보통 밤 늦게 또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이 자전거를 타는데요. 이거를 탈 때 층간소음이 있으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겠죠. 근데 제가 이 자전거를 계속 타보고 있지만 전혀 층간소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도 또는 새벽에도 라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접촉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안에 6개의 마그네틱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석이 우리가 기어를 돌리면요, 자석이 점점 내려오면서 알루미늄이 더 돌아가는 거를 힘들게 만들어서 강도를 조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도는요, 1단부터 8단까지의 기어 조절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알루미늄이 휠이 직접적으로 다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게요, 쇳가루가 날린다든지 마모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직접 다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거나 직접 다 가지고 강도를 조절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소음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건 어떻게 되죠? 전혀 닿는 게 없기 때문에 소음 걱정 없이 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정교한 센서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진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이 겉에 막이 살짝 불투명하기 때문에 센서가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여기 녹색 센서가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센서가요, 운동 강도하고요, 회전수를 측정하는 데이터 센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 블루투스로 이 화면을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클릭을 해놓고 페달을 밟아야 이 센서가 돌아가면서 블루투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25센트 라이드 앱을 연동시킨 다음에요, 한 번 돌 때마다 2번 측정을 해가지고요, 이 측정 어느 정도 속도가 되는지 측정이 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휠의 저항 수준까지 인식을 해서 우리 운동 강도하고요, 칼로리 소모를 계산해서 직접적으로 앱에서 표현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통증과의 이별 아주 중요하죠. 자전거 같은 경우 밖에서 오래 타거나 하면은 우리 엉덩이가 많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체공학 디자인의 메모리 폼 안장으로 한 번 충격을 흡수를 하고요. 스프링으로 두 번 충격 흡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엉덩이 통증에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작은 면적이랑 쉬운 이동. 이것도 핵심이죠. 우리 길이 같은 경우는 116cm고요. 옆에 폭 같은 경우는 52cm 정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협소한 곳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충분히 라이딩을 하거나 스피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탈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타다가 좀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무게가 50kg인 것을 어렵게 들고 움직일 필요가 없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 휠이 있습니다. 휠이 있기 때문에 기울여 가지고 끌고 가면 소음도 거의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개인 맞춤 세팅 및 디테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핸들이랑 안장의 높낮이, 그리고 안장의 앞뒤 거리,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고요.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요. 자, 페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동화를 신거나 아니면 클릿 슈즈를 껴가지고 탈 수 있게끔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전거를 처음 받았을 때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어느 정도로 조절을 해야 되지? 라는 게 좀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요. 이 핸들바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초보자는요. 핸들바를 좀 높게 하는 게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숙련자가 될수록 핸들을 낮게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안장의 높이는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 고민되시잖아요. 딱 내가 섰을 때 골반보다 손가락 한 마디 또는 두 마디 정도 아래에 위치하게끔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높이가 조금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가만히 서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허벅지가 90도가 됐을 때 그 허벅지 높이와 이 안장의 높이를 동일선상에 놓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장의 높이를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과의 거리, 우리 안장을 앞뒤로 빼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좋을까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안장의 앞뒤는 어떤 거와 관련이 있냐면 무릎에 하중이 얼마나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가장 좋냐 그러면 내 팔꿈치부터 우리 손끝 있잖아요. 그래서 팔꿈치부터 손끝으로 딱 됐을 때 팔꿈치에서 손끝 사이가 딱 들어가는 정도의 안장의 폭을 설정을 해주시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서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는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앱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리 앱을 처음 들어가면요. 로그인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싶은 맵을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그 맵을 선택을 하실 때 일반 모드가 있고요. 기록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기록 모드는 좀 저사용인 디바이스를 사용을 할 때 기록 모드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요. 일반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제 화면에서 내가 자전거를 타듯이 보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다가 종료가 되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탔고 속도는 어느 정도 됐고 칼로리는 얼마나 소모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특히 일반 모드의 가장 좋은 점은요. 혼자 타는 게 아니고 우리 가상 공간에서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에 함께 라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라이딩 코스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맵에서 원하는 시간에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 기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차로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내가 24시간 동안 얼마큼 탔는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얼마 탔는지, 한 달에 얼마 탔는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칼로리 소모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미션 목록이 있어가지고 이 미션을 달성하면서 내가 조금 더 재밌게 이 자전거, 라이딩을 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나의 휠 레벨이 있고 획득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탔느냐에 따라서 내 레벨이 만들어지고요. 내 보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보상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운더스 크라운 휠이 있고요.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휠까지 있습니다.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휠 같은 경우는요. 8,000km를 달리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만의 캐릭터로 커스텀도 가능하니까요.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나만의 캐릭터를 선택을 해서 누가 봐도 나라는 걸 알게끔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 안에 뭔가 부캐를 만드는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것은요, 이 프리라이더님의 인스타그램에서 출처를 가지고 뽑아와서 여러분들께 좀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비교를 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상급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약 1,500만 원 정도, 입문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약 120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 실내 바이크 같은 경우는 152만 8천 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탈 수 있는 거는 실내 바이크 뿐이죠. 실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약 143일 정도를 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하루에 얼마 정도의 금액인가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최상급 실내 자전거는 3만 5천 원 정도인 거에 비해서 실내 바이크는 하루에 280원 정도밖에 비용이 소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유지비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최상급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유지비가 들어가는 반면 실내 바이크는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준비물 같은 경우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